이 구역의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 왕좌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떤 섹터를 공략해야 되는지 감이 오지 않는 시장 상황에서 계좌를 지키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 주식 고수분들의 장중 비법을 알아내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그런 만큼 저희가 장중의 수익을 실시간으로 집계하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저희가 규칙과 라인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5분이 수익 배틀 쌈장에 참가해 주시는 멘토님들이십니다. 매주 월요일에 시초가 또는 지정가로 정오까지 두세 개의 종목을 목표가와 함께 제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목표가를 터치하거나 손절이 돼서 대응이 완료된 종목은요, 수익률을 집계한 후에 포트폴리오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빈자리가 생기게 될 텐데요. 그 빈자리에 오직 노란 톡방 안에서만 새로운 종목을 추가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방송에 출연해 주시는 날에는 제시 종목에 대한 모든 전략과 포트폴리오 구성까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제시해 주신 목표가를 기준으로 수익률을 합산해서 이 순위를 또 산출하기 때문에 목표가 제시가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인데요. 저희가 매일매일 방송에서 순위를 실시간으로 집계해서 알려드릴 예정인데 최종 순위는 주간 마지막 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합산을 해서 저희가 금요일이 아닌 다음 주 월요일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최종 순위는 어제 또 공개가 됐고요. 그러면 이번 주에는 어떤 흐름들도 펼쳐지고 있는지 이번 주 대진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1위를 기록해 주신 운수대통팀의 제시 종목입니다. 어제 태평양물산 1차 터치했고요. 엔젠솔루션은 7% 넘는 수익으로 2차 터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진욱 멘토님의 포트폴리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을은 아쉽게도 매도 처리가 됐고요. 펄어비스와 XM 보유 중이시고요. 엘컴텍 재공략해주신 종목이었죠. 1차 목표가를 터치 완료했습니다. 이어서 지난주 3위를 기록하신 이동우 멘토님 종목입니다. 아진산업만 1%대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 오늘 2차 목표가를 달성하면서 7% 넘는 수익 챙겨가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차 목표가를 달성했고요. 성호하이텍도 플러스권입니다. 다음으로 양진영 멘토님의 포트폴리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승부사 양진영 멘토님 포스코홀딩스 현재 1% 가까운 상승으로 보유 중이시고요. 한올바이오파마는 아쉽게도 매도 처리, 그리고 LG 현대건설기계는 약보합권으로 보유 중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이주호 멘토님의 제시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4% 넘는 수익으로 보유 중이시고요. 리노공업도 현재 보유 중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순위를 또 기록하고 있을지 당일 종가 기준으로 순위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등이 현재 지금 이동우 멘토님이 10% 넘는 수익으로 1등을 달려가고 계시는데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주호 멘토님이 10.09%로 2위로 바짝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운수대통팀도 지금 8% 넘는 수익으로 1위와 2위 그리고 3위까지 매우 근소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내일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또 이번 주 후반까지 끝까지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문자 투표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가 응원하는 멘토님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분의 성함을 적어서 문자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면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이번 주간 1위를 기록하신 최강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팍스탁 5일 체험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막 참고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2위를 기록하신 우리 김진욱 멘토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쌈장 빠르게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어제의 상승불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오늘도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특히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다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더 좀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었는데요. 일단 오늘은 지난주에 2위를 기록하신 분과 함께하면서 철저하게 앞으로 이번 주의 시장 어떻게 좀 대응해 나갈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 기록하신 우리 김진욱 멘토님 나와주셨습니다. 멘토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수익 배틀 쌈장의 김진욱 멘토입니다. 지난주 아쉽게 2위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도 지난주 같은 경우 약 한 16% 정도 아마 상승을 했었고요.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배틀 쌈장 룰 안에서는 16%지만 실제로 이제 그 손절 처리가 됐지만 손절 처리가 안 됐다고 하면 테크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익이 더 크게 났었죠. 그럼 합하면 한 20% 이상 수익이 났었는데 좀 아쉽게도 룰 안에서는 16% 정도로 마감을 한 거는 살짝 조금 아쉬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지난주에 포트폴리오 상황을 보면은 합산 이미 15% 넘는 수위로 2위를 또 기록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저기 테크윙이 마이너스로 기록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제 멘토님께서 잡아주신 종목인 만큼 상승으로 전환을 해서 결국에 노란 톡방에 계셨던 분들에게는 수익을 안겨다 줬다라는 점. 그래서 합산을 하면 결국에는 20% 넘는 수익을 일주일 만에 또 업데이트를 해줬다라는 점인데요. 멘토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테크윈 같은 경우는 좀 시기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잠시 후에 저희가 지난주 제시 종목 리뷰해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일단 플러스권으로 이번 주도 좀 시작을 지난주에도 해주셨는데 네. 계속해서 플러스권으로 마무리를 또 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 주는 살짝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어떻게 조금 전환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전환 뭐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요. 이게 이 룰이라는 게 사실은 5일 안에 어쨌든 수익이 되던 뭐 손절이 되던 이게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안 가더라도 사실은 다음 주에 그 테크잉처럼 혹은 엘컨텍처럼 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전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네. 네, 근데 이걸 또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쌈장 배틀의 첫 번째 1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보시면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데요. 그런 멘토님이신 만큼 수익을 양전환으로 또 다시 바꿔서 포트폴리오를 또 빨갛게 불태우면서 수익권에서 이제 순위를 조금 더 상단으로 올라가서 마무리를 지어주실 거다라고 믿어볼 텐데요. 멘토님, 그러면 네. 저희 좀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시황을 좀 더 짚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빨간불을 반짝반짝 켜줬는데 네. 내일장에서 일단 엔비디아 실적도 있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이 또 휴장도 하고 맞습니다. 빠르게 또 문을 닫고 네.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크게 좀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 브리핑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이제 방송 끝나고 내일 아침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실적이 예상치보다 상회할 거라는 이런 기대감에 지금 엔비디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상승을 했었던 이유는 이제 오픈 AI 이제 대표가 이제 해임이 되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협력,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팀을 꾸려서 지금 들어간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픈 AI 대표가 해임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시장의 상승을 좀 많이 이끌었었고요. 오늘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내일 같은 경우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2,500포인트를 어떻게 올렸습니까? 갭상승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안착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국내 시장, 미국 시장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차익 신호 매물입니다. 이 차익 신호 매물이 출회가 되면요. 이게 엔비디아 실적이 예상치만큼 못 나오면 차익 신호 매물이 출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은 달릴 말로 올라타는 게 아니고 이런 실적이나 변동성이 있는 지표들을 보고 나서 대응을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이번 주에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그다음에 추수감사절도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휴장이랑 조기 폐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도 다음 주가 아마 갭
급상승으로 계속 이어갈지 혹은 아니면은 변동성을 좀 이어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돼요. 이번 22일, 23일에 FOMC 의사록 공개가 되는데 지금 현재 연준이나 시장에서 좀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면은 내년 3월에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시장에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이게 한 60% 정도 돼요.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또 뭐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지금 어쨌든 고금리를 계속 유지를 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한 번으로서는 좀 약할 것 같아요. 왜냐? 시장에는 선방향이 됐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고금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국내 시장도 미증시와 마찬가지로 커플링을 보이니까 이 점에 좀 유의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간단하게 조금 전체적인 시장 이야기를 담아봤는데요. 일단 오늘 코스피가 2,500선을 다시 탈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 차익 실현 매물 여부는 일단 당장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 계좌가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줄지 아니면 다시 또 하락세로 돌아설지 이런 여부들은 우리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서 철저하게 이런 매크로 이슈 분석하신 후에 대응을 해보시는 전략들 짜가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멘토님 짚어주신 것처럼 일단 엔비디아 실적이 당장 코앞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는 멘토님께서는 좀 좋게 나올 걸로 보시는지 아니면 좀 기대치를 이미 좀 주가에 반영을 많이 했는지가 궁금해요. 좋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좋게 나올 것 같은데 이 기대감으로 계속 올랐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삐끗하면은 네. 매물 출회가 확 나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지수의 하락을 이끌 수 있는 시총 빅5 안에 들기 때문에 조금 그럴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근데 이제 너무 기대를 많이 하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네. 기대를 너무 많이 하다가 기대보다 조금 못 미치면 그냥 마음이 확 상하듯이 똑같습니다. 선방향이 됐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진짜 좋게 나올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시장에서 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으니까 이 점 좀 유의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미국 시장이 어떻게 좀 움직이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 내일도 열리는 우리 시장 좀 대응의 영역으로 해결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 다 걱정 없이 우리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 어려운 공부 없이 따라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꼭 함께 보시면서 내일장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장부터 나의 계좌를 플러스권으로 바꿔보시는 전략들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황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지난주 제시 종목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아쉽게도 2위를 기록해 주셨는데요. 지난주에 4종목밖에 공략을 안 해주셨는데 두 자릿대 수익률 15% 넘는 수익을 담아주셨습니다. 일단 아쉬운 부분부터 담아볼게요. 테크윙 3.23%의 손실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잠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노란 톡방 안에서는 수익이 났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 그때 지난주에 나와 주셨을 때만 해도 손실권이었는데 네. 이게 언제 수익으로 전환된 걸까요? 이거 이제 저희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 날까지 수익이 합산돼서 나오잖아요. 네. 언제 됐냐? 네. 바로 이제 오늘이 화요일인가요? 네. 어제입니다. 어제. 자, 어제 이제 제가 2차 목표가 9,800원이었어요. 그것도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어제 이제 그 수익 전환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원했던 2차 목표가보다 더 큰 수익이 더 났다는 거죠. 네. 2차 목표가를 훨씬 뛰어넘었던 종목이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지난주의 흐름에 이어서 어제까지 흐름도 함께 짚어볼까요? 네, 이거 일단 테크잉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들어갔었던 이제 일단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네.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급등을 했었고 우리나라 국내 시장 이끄는 거는 반도체 2차전인 섹터인 거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최근에 뭐 한미 반도체도 많이 들어갔었고 이제 반도체로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한 건 아닌데 아무래도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반도체 섹터를 잡아가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 중에서도 이제 테크잉을 들어갔었던 거는 지속적인 우상향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차트를 좀 보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저희가 진입했었던 게 이제 이 9,300원에 들어갔었어요. 9,300원이고 이제 직전에 있었던 고점이 9,650원입니다. 그래갖고 저는 이때도 이제 일단은 2차 목표가가 얼마였냐면 9,800원이었어요. 저는 직전 고점을 돌파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래서 이제 9,300원에 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갖고 9,300원에 진입을 했었고 요 날이죠. 아쉽게도 이날 월요일 날 진입을 하고 나서 아쉽게도 11선까지 이제 지진을 받았는데 대신에 이제 손절가를 굉장히 짧게 잡았어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고점에서 현재 놀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렇게 놀다 보니까 손절가를 한 3% 정도밖에 안 잡았었고 만약에 이 11선이 무너지면은 전 개인적으로는 직전에 있었던 이 8,600원, 8,700원까지도 내려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9,000원에 손절을 안 잡고 8,700원까지 손절을 잡게 되면은 손절가가 너무 크잖아요. 네.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들 손절가가 크면 또 마음이 상하기 힘들죠. 때문에 그래서 9,000원에는 일단은 이 게임 룰에서는 수익배트 쌈장 룰에서는 손절가를 잡고 하지만은 노란톡에서는 제가 9,600원, 9,700원까지 눌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지속적인 우상이기 때문에 반등은 오고 직전을 좀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리고 나서 차트를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진입하고 계속 이제 꼬리를 다는 모습에 포착이 됐고 자 그리고 나서 직전을 좀 돌파했죠. 이 부분도 보면 9,650을 돌파했었고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손절하고 나서 목요일 날에 이제 양봉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금요일 날 마찬가지로 손절을 하고 나서도 9,900원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9,800원으로 목표를 잡았었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네. 10,000원에 대한 마디가는 저항이 좀 크게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10,000원은 못 찍을 거라 생각해요. 10,000원을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테크윙은 10,000원 이상을 갈 종목이긴 한데요. 네. 바로 10,000원을 돌파하지 못할 거고 10,000원 부분 그러니까 9,900원 9,800원 요 사이에 저항 한번 맞고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가 눌리고 지금 여기서 좀 횡보 치다가 한 번 더 돌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일단은 9,800원 2차 목표가로 잡았었고 그래서 오늘자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음봉이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오늘 10,000원을 또 찍었네요. 네. 10,050원을 고가를 찍고 나서 종가 같은 경우는 다시 10,000원 밑으로 내려온 모습입니다. 자, 이 말은 지금 뭐냐면 10,000원 위에서 아마 놓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나서 아마 10,000원 이상에서 돌파 안착을 하게 된다면 10,000원이 이제 저항이 아니고 이제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그럼 높다. 그 시점은 어느 시점으로 보고 계실까요? 지금은 들어가면 안 되죠. 지금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네. 이 10,000원 위에서는 저항을 받을 거고요. 이 부분에서 무너지면은 다시 잡게 되면 이제 이 기존에 있었던 매물대가 지금 한 꼬리가 한 8,900원, 9,000원 정도 되는데 여기까지 한번 눌릴 가능성이 높아요. 일봉상.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도체 섹터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네. 만약에 실적이 안 좋게 나오게 된다면 기대치보다 하회하게 된다면 반도체도 빠집니다. AI도 그렇구나. 빠지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 좀 지켜보고 한 9,000원까지 오면 시장이 좀 좋다라고 하면은 9,000원 부분에서 매수할 만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일단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배틀 안에서는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아쉽게도 약손실을 보여줬던 종목이기는 하지만 결국에 어제 수익으로 전환을 해서 노란 톡방에 계셨던 분들에게는 결국 수익을 안겨다 줬던 종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테크인 같은 경우는 지금 9,000원대 후반을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에 10,000원을 넘어서서 10,000원을 지지라인으로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종목도 포트폴리오에 담아보는 전략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혼자서 언제 또 담아야 되는지 타점을 잡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해줄 수 있는 우리 멘토님과 함께 해보시면서 테크윈까지 전략들 우리 10,000원 넘어서서도 좀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저희는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볼게요. 두 번째 종목은 파두였습니다. 파두는 4.2% 넘는 수익을 기록했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굉장히 뜨거웠던 이슈몰이를 했던 종목이었습니다. 부실 상장 논란이 있었던 탓에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이 종목을 포인트를 잡아서 또 진입을 해주셨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진입 포인트 굉장히 남달랐잖아요. 남달랐죠.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도 이제 반도체 섹터고 중요한 건 시가총액이 1조 정도 돼요. 1조 정도 되는데 이제 그 3분기 매출이 3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외국인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한가를 한번 맞고 지속적인 하락이 이어지면서 반등을 한번 노려본 종목이었어요. 왜냐면은 거의 한 3거래일 4거래일 때 연속으로 빠졌었고 그리고 나서 반도체 섹터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데 파두도 한 번은 저가 매수가 한번 들어올 거고 외국인 수급이 한번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제가 이거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외국인 수급을 가져왔는데요.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오른쪽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지지난주 한 달 동안 단기적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외국인이 수급이 바뀌었어요. 외국인이 거의 1조 이상 이제 매도를 치다가
지금 거의 이제 반대로 거의 한 9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 같은 경우가 이제 파두가 지금 악재가 많다 보니까 개인들은 계속 이제 팔고 있다가 외국인도 마찬가지 팔고 있다가 외국인이 수급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이제 지금 좀 올린 모습이고요. 파두 이거 차트 좀 보더라도 저희가 이제 진입하고 나서 지금 지속적인 하락을 무너졌었죠. 여기 보면 이제 이 34,000원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지지가 있었는데 이 라인도 무너지고 한 번 더 무너지고 중요한 이 24,000원 라인도 저점도 한 번 더 무너졌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들어갔었을 때는 요 라인인데 이 라인에서도 제가 진입을 하면서도 반도체 섹터의 흐름도 있었고 외국인의 수급까지 같이 체크했고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으로 데이 트레이딩을 하면서 이제 접근했었던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은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가져가면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시가총액이 1조 가까이 되는데 매출이 3억 나왔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사실은 짧게 가져가서 반등을 노렸던 종목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맞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 멘토님께서 굉장히 잘 잡아주시는 그런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반등을 노리는 그런 자리에서 잡아주셔서 반등할 때 그 수익권을 잡아주셨던 그런 수익이었는데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해야 되다 보니까 혼자서 찾는 거는 굉장히 힘들고 혹시나 이 종목을 좀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멘토님,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파두가 또 시끄러웠던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어떻게 좀 대처를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끌고 와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한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가 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게 신규 상장을 하고 나서 이제 얼마에 내가 지금 매수를 했냐, 지금 머리에서 내가 지금 매수해서 지금 손실을 보고 있냐, 아니면 뭐 허리에서 지금 들어가냐,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진입을 안 하신 분들은 파도 일단은 진입하지 마세요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내가 지금 머리나 어깨에서 지금 물려 있다라고 한다면 손실이 되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럼 이거를 손절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거는 뭐 본인들도 다 경험을 했고 저 또한 경험을 해와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결과를 지켜봐야죠. 손절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스위칭을 하기엔 좀 리스크가 좀 클 것 같고요. 지켜봐야죠. 네, 좋습니다. 일단 파두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거나 혹은 파두에 조금 관심이 있다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조언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셨다가 함께 해보시면서 파두를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멘토님이 어떻게 또 말씀을 해주시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방송 끝나고 챙겨가 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그러면 세 번째 종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요. SY스틸텍이었습니다. 11%가 넘는 수익을 기록을 했는데요. 멘토님, 이 종목은 지난주에 방송에 나와주실 때까지만 해도 1차 목표가를 도달한 상태였고 이 이후로 2차 목표가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여쭤봤던 종목이었는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근데 정말 보란듯이 2차 목표가를 터치하면서 한 종목으로 두 자릿대 수익을 만들어줬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1차에서 2차까지 뛰어 올랐을까요? 이거 예상했죠. 제가 그때도 좀 방송에서 좀 확실하게 좀 말씀드렸는데 요즘 시장 보면 그거 아세요? 신규 상장주 수급이 다 쏠려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아서 쏠릴 때는 이해를 하는데 시장이 최근에 또 흐름 좋잖아요. 2,500포인트도 안착을 했고 코스피가. 근데도 쏠려. 왜 쏠리는 걸까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 원래는 시장이 좋을 때는 이렇게 좀 분배적으로 쏠리는 게 많은데 지금 시장은 그러니까 급락이 나왔다가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투자 심리가 이제 뭐 섹터를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 단기적으로 이제 끌고 가려고 이제 수급이 확 들어왔다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에요. 마찬가지로 SY스틸텍 또한 마찬가지로 장중에 이제 상한가를 도달했다 살짝 풀렸다 다시 상한가 마감을 했었던 종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트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거 SY스틸텍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진입했을 때가 이제 4,950원이었어요. 지금 이제 4,950원이었고 4,950원 라인이 보면은 이렇게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이죠. 지지를 한번 받고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진입했을 때 요 라인에서 진입하고 나서 상승을 한번 나왔었어요. 그렇죠? 상승 한번 나왔다가 한번 눌렸었죠. 상승 나오고 여기서 이제 횡보치고 있다가 이제 지지 받아주는 모습 나오고 나서 그리고 이제 급등 나오면서 이제 2차 목표가를 터치를 했었는데 지금 일봉상 차트를 보면요.
지금은 좀 들어가기 좀 애매합니다. 지금은 저희 이제 진입가보다 더 낮은 금액이지만 네. 지금은 들어가기 힘든 게 지금 보면 윗꼬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항 라인이 지금 5,700원이 무난히 있고요. 밑에 지금 지지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4,700원 이거 무너지면요. 네. 이 4,700원 라인 이거 무너지면 이거 다음 지지가 없기 때문에 다음 지지가 이제 있었던 이제 4,00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기 좀 그렇고 4,700원을 계속 지켜주는 모습이 만약에 포착이 된다? 네. 그러면 한번 뭐 들어갈 만하죠. 하지만 저라면은 지금 신규 진입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 종목은 저희가 이제 수익 냈었던 종목이고 네. 마찬가지로 수익이 났었기 때문에 네. 재진입을 하게 된다면은 4,000원까지 내려가면 생각은 해본다. 4,000원까지. 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4,000원까지 이 종목이 좀 눌림목이 좀 나오는지 그런 여부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멘토님께서 이미 좀 수익을 11% 넘게 챙겨다 주시긴 했지만 추가로 또 신규로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마지막 종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종목은 한미반도체였습니다. 역시나 내일장에서 조금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방송 이후에 제시해 주시면서 1차 목표가를 또 터치를 해 주시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으로 정말 짧게도 3% 넘는 수익을 잡아 주셨는데요. 이 종목 내일 갈지가 저는 제일 궁금해요. 엔비디아죠? 네. 네, 엔비디아 실적 좋게 나오면 갑니다. 한미반도체. 또 가나요? 그냥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이제 그 HBM 메모리가 필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HBM 대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그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종목은 제가 지금 수익 배트 쌈장을 하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접근한 거지 이거 내년까지 가져가셔도 사실 괜찮아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도 조금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아니면 솔직히 내가 살짝 장기적으로 눌렸을 때? 본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 들어가나 뭐 내일 들어가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금 직전에 있었던 고점을 돌파할 거기 때문에 단 그 시간 안에는 좀 시장이 눌렸을 때는 좀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네. 전 개인적으로는 HBM은 필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우리가 AI가 지금 들어왔을 때 이 반도체 중에서도 HBM 네. 필수잖아요. 네. 근데 반도체 2차 전지는 그냥 필수예요. 아직 뭐 매출이 다 100% 반영이 안 됐고 결국엔 수요와 공급인데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공급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 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네. 배틀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제가 이제 수익을 냈었던 종목이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한미반도체 일단은 수급 잠깐 보게 되면요. 이런 겁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그 수급인데 한 달 동안 단기간 동안 이제 그 매수 수량을 보면요. 그러니까 개인은 계속 팔아요. 왜? 계속 고점에서 놀고 있으니까 한미반도체가 팔 수밖에 없죠. 네. 고점이니까. 아까 앵커님이 저한테 그랬잖아요. 네.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그러니까요. 개인의 심리가 그래요. 지금 고점인데 어떻게 들어가? 그러니까 팔 계속 수밖에 저 없죠. 밑에 있었을 때부터 들기는 했지만 네. 지금 좀 높은데 조금 내려갔을 그쵸. 때 사자 이러는데 네. 더 가고 이게 심리거든요. 더 가고 근데 이제 외인과 기관 같은 경우 어떻게 계속 사잖아요. 그렇죠? 네. 계속 사고 있고 아마 지금 최근 이틀 동안은 이제 살짝 이제 그 매물을 좀 던졌죠. 이 이유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이제 외인과 기관의 행보가 좀 바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HBM에 대해서 대장이기 때문에 네.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보더라도 저는 장기적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지금 보시면 네. 제가 보여드리면 이거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거 지금 이미 고점이에요. 신고가 계속 돌파하잖아요. 이거 지금 못 들어가요. 개인 같은 경우가. 근데 못 들어가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내가 한미 반도체를 지금 꼭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네. 당장 내일 들어가지 마시고요.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는 이 60선이 지금 56,000원 이 지지라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지지라인이 이제 44,0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일봉상에 보면은 이 지금 56,000원 라인 60선을 지켜주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라인을 좀 지켜주게 된다면 재차 직전 고점 돌파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지켜주지 못하고 빠진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던 매물대가 약 한 44,000원, 45,000원 정도 됩니다. 그럼 이 라인까지 오는 거 보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괜찮고요. 난 성격이 급해 이런 분들은 56,000원에 1차 분할로 들어가시고요. 44,000원에도 2차 2분할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주봉상이나 이런 거 봤었을 때는 지금 이
67,900원이 고가잖아요. 이거 네.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천장을 높여가고 있는 한미 반도체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멘토님께서 HBM 관련된 종목으로 하나쯤 좀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담아가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HBM 대장주죠. 지금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조금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최근에 또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너무 높다고 겁을 내시지는 마시고, 우리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서 지금 자리가 어딘지, 지금 지지라인 받고 내려가는지 아니면 다시 위로 올라가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추가로 우리 킹왕짱 종목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킹왕짱 같은 종목은 멘토님들만의 포트폴리오죠. 우리 멘토님들만이 이렇게 들어가셔서 편입해 주셔서 조금 더 수익을 길게 보겠다라고 해주시는 그런 종목인데요. 세 가지의 포트폴리오를 편입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지금 우리 멘토님께서는 SKC를 편입해 주셨습니다. SKC가 멘토님, 네. 지지난주에 살 걸이라는 후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멘토님께서 진입해 주셨던 진입 자리가 69,500원인데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 10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 지금 앵커님 아시죠? SKC 제가 계속 노래 불렀던 거. 방송국 네. 올 때도 노래 네. 부르고 끝나고 무료 공개 방송에도 노래 부르고 네. 여기 뭐 방송국 관계 뭐 PD님들한테도 네. 노래 부르고 아마 2달 전부터 노래를 네. 불러주셨고요. 정확하게 눌림목 왔을 때 다시 담고 또 올라갈 맞습니다. 거다라고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셨는데 근데 눌리고 나서 지난주에 계속 올라가더니 이번 주는 좀 눌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 10만 원을 돌파를 해서 시장이 좋잖아요. 이거 네. 어떡하나 싶습니다. 지금 이거 킹왕짱 종목 SKC 리뷰 부탁드릴게요. 자, SKC 제가 뭐 계속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네. 지금 킹왕짱 종목이기도 하고 SKC 지금 뭐 적자 해상 거는 뭐 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악재가 터졌을 때 저희는 잡았잖아요. 이 악재는 전 그때 긍정적으로 저는 시장을 좀 바라봤고 긍정적으로 좀 봤었던 거는 당연히 적자 날 수밖에 없는 기업이죠. 왜냐하면 가까운 먹거리가 지금 반도체랑 2차 전지 섹터인데 기존에 있었던 화학하고 비디오 테이프 이쪽을 필름 사업을 접고 거의 다 접었습니다. 접고 지금 이제 2차 전지와 반도체 섹터, 그다음에 자회사들 지금 매각하고 나서 이 매각한 그 금액으로 신규 사업인 또 투자.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지금 여태까지 나왔던 매출은 당연히 적자 날 수밖에 없죠. 왜? 지금 신규 사업이니까 지금 매출이 반영이 거의 안 됐으니까.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차트를 보게 되면 또 월봉상에 코로나 이전의 가격까지 내려왔었어요. 이게 바로 68,000원, 7만 원 이 사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예요. 코로나 이전에 급등 나오기 전에 있었던 가격이 68,000원, 7만 원 사이였고 저희가 진입했었을 때가 이제 10월 초였죠. 네. 10월 초에서 마찬가지로 이 지금 68,000원까지 내려오고 나서 지지 한번 받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지지받고 나서 지금 어떻게 올라가냐면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파동상에 5파동이 다 나왔고 그래서 지금 반등 나왔죠. 아마 이 11만 원에서 저항 한번 걸릴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빠지고 나서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 11만 원, 12만 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어디 매물대? 이거 지금 15만 원까지 매물대가 또 열려 있고요. 더 중요한 포인트 뭐냐면 완전 장기적으로 본다? 이게 2, 3년 볼 거야? 이거 지금 고점이 208,000원이잖아요. 네. 이 라인 돌파할 가능성 높습니다. 한미반도체랑 똑같이. 네. 그러면 지금 자리가 충분히 또 공략을 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봐주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적자 회사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시장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계속 올라갈까요? 중요한 건 왜냐? 지금 적자예요. 네. 왜 적자냐? 아까도 말했듯이 당연히 반도체 회사 인수하고 ISC 인수했잖아요. 그다음에 SK 넥실리스도 인수하고 2차 전지도. 자, 그러면 당연히 화학하고 테이프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쪽을 아예 사업을 접다 보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적자인데 만약에 지금 얘네가 실적이 막 영업이 막 500%, 막 네. 1000% 이렇게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고점이에요. 이미 기대감에 다 받아서 이미 위로 올랐죠. 고점이다. 우리는 그 전에 잡자고 했었던 게 바로 선반영 되기 전에 68,000원에서 7만 원에서 잡아보자라고 했던 게 69,500원에 잡았던 거고 그리고 나서 지금 약 50% 이상 수익 중이긴 하지만 네.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더 갈 거다. 왜? 우리 진입가까지는 안 내려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미 진입가를 지금 놓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진입을 해서 수익을 세 자리대까지 또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쵸? 왜냐면은 좋습니다. 지금 진입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킹왕짱 SKC 같은 경우는요, 멘토님께서 미리 좀 들어가셔서 진입가에 정말 매력적인 진입가에 진입을 하셔서 계속해서 좀 장기적으로 세 자리 때까지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계시는 우리 멘토님과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벌써 몇 주 안 됐는데 50% 가까운 수익을 또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킹왕짱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 지금 이 방송에서 확인하시는 게 아니라 내 포트폴리오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내일부터라도 꼭 그런 기회 놓치지 말고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여기를 비추기만 하셔도 영어로 된 링크가 뜨는데요. 이 링크를 꾹 누르시면은 1초 만에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 지난주 2위를 기록하셨던 김진웅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서 새로운 전략들도 꾸려가실 수가 있고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공부까지 하실 수 있으시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방송 끝나는 50분 전까지 꼭 입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번 주 제시 종목 살펴보기 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돌아와서 이번 주 제시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재진표부터도 살펴볼게요. 일단은 멘토님께서 노을이라는 종목, 그리고 엘컴텍이라는 종목, 그리고 펄어비스를 어제 또 담아주셨는데요. 이 종목 먼저 또 살펴보겠습니다. 노을이죠. 네. 지금 마이너스 6%대로 네. 매도 처리가 됐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편입하신 이유가 제일 궁금한데 어떤 포인트가 있었을까요? 네. 일단 정치 테마주고요. 일단 정치 테마주를 들어간 목적은 제가 네. 이제 아침에 이제 한땡땡 관련주예요. 네. 요 한땡땡이라고 하면 다 아실 겁니다. 네. 자, 갖고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나서 이제 당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자, 근데 이 관련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0개 미만이에요. 그 중에서 제가 봤었던 게 이제 노을도 있었고, DTNCRO도 있었고, 자, 부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극동유아랑 오파스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보고 나서 제가 추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부방하고 노을 두 개를 추려놨었어요, 아침에. 이 둘 중에 하나는 아침에 이제 수급을 보고 들어가야겠다라고 했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수급을 보고 들어갔으나, 네. 손절한 종목이죠. 왜냐면은 일단 정치 테마주기 때문에 네. 손절가를 그렇게 이런 종목은 막 중장기로 보면 절대 안 돼요. 자, 왜 안 되냐면 제가 좀 보여드릴 게, 일단은 수급하고요. 일단은 재무제표를 간단하게 좀 보면요. 이제 수급 같은 경우가 일단은 외인하고 기관 같은 경우가 지금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네. 마이너스입니다. 자, 마이너스고 이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이제 개인들은 계속 사고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재무제표 또한 영업이익이랑 이제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가 지금 다 빨갛습니다. 네, 이 말은 지금 뭐냐면 그냥 정치 테마주고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 수급은 절대 무시할 수가 없고요. 이 매출 실적도 안 나온다?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단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차트도 제가 좀 보여드리면은 일단은 잠깐 보면, 자, 보세요. 이거 그냥 말 안 해도 지금 고점에서 지금 놀고 있죠. 이게 지금 실적과 지금 수급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이게 지금 거품이 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차트만 네. 보더라도.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단기적으로 접근한 게 맞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손절을 했지만 네. 그래도 아마
재료는 살아 있습니다. 재료는 살아 있기 때문에 아마 한 번 더 돌파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은 이 60선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5,000원까지는. 그래서 지금 뭐 달릴만을 올라타는 것보다는 네. 좀 만약에 이런 종목을 가져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눌렸을 때 잡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노을 같은 경우에는 정치 테마주로 수급을 실시각대로 살펴봐 주시고 진입을 해주셨던 종목이었는데요. 다시금 이런 정치 테마주로 조금 관심을 받을 때 또다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너무나 테마성이 짙기 때문에 우리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서 안전하게 좀 접근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종목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펄어비스가 있는데 멘토님께서 자료를 엘컴텍부터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엘컴텍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컴텍은 첫 번째 주에도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이었고 급등하는 종목 포착을 정말 잘해주신다라고 느꼈던 그런 종목이 바로 엘컴텍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이 그때인 것 같아요. 네, 한 번 더 갑니다. 그러니까 엘컴텍은 그냥 뭐 다 필요 없고요. 그냥 골드 가격 급등 이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골드가 지금 많이 빠져 있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 많이 골드 지수가 많이 빠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반등이 올 그 타이밍이 됐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골드 가격은 지속적으로 빠졌지만 그냥 상승 이후의 조정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재차 반등이 올 것 같고요. 엘컴텍은 지금 차트 좀 보시게 되면 지금 얘네도 마찬가지로 골드 가격 빠지고 나서 이렇게 하락했어요. 자, 하락하고 나서 지금 살짝 지금 저점을 좀 높여가는 모습인데 네. 자, 오늘자 기준에서 좀 크게 되면은 오늘 음봉이지만 도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자 기준에서 5일선 지지를 받았어요. 이 1,300원 지지 라인을 받아주고 나서 자 그리고 나서 오늘자 기준에 이렇게 지지를 받았지만 결국에는 이 지지 받고 나서 어떻게 된다?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하러 간다. 이 첫 번째 저항이 1,400원입니다. 이 1,400원 돌파하면 어떻게 된다? 기존에 있던 이 매물대인 1,550원까지는 한 번 더 열려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엘컴텍 같은 경우는 뭐 물어본다면 뭐 내일 진입해도 돼라고 하면 진입하셔도 돼요. 왜냐면 골드가 반등 그 타이밍이 됐고 네. 당장 뭐 내일 진입하셔도 저는 뭐 나쁘지 않은 자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일단 엘컴텍 같은 경우는 멘토님께서 처음 공략을 해주시는 종목이 아니고요. 이미 좀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이었고 그때 제시해 주셨을 때 차트상으로도 1,800원까지 올라가기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 가격이 좀 다시금 슬금슬금 올라가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그냥 정말 공략을 함에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종목도 좀 놓치지 말고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볼게요. 다음은 펄어비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보합권으로 현재 지금 보유 중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펄어비스 역시 또 지지난주에 종목으로도 공략을 해주셨고 이 종목이 정말 그 멘토님께서 반등을 노렸던 그런 종목이었잖아요. 굉장히 실적이 좀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굉장히 깊은 장대 음봉을 보여주는 사이에서 수익을 챙겨주셨던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런 종목처럼 그런 반등을 누려주셨는데 오늘은 이 펄어비스 어떤 관점에서 잡아주셨을까요? 자,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지난주에도 펄어비스 수익을 나고 네. 이제 들어가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맞아, 종목에 맞아요. 수익이 낮고 지금 수급 자체가 많이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들어가지 마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달 동안의 수급이 또 바뀌었어요. 이것도 조금 이따 잠시 후에 좀 말씀드리겠고 자, 펄어비스는 당연히 게임 섹터 메타버스로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아무래도 이 게임 섹터로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검은 사막 중에서는 이제 아침에 나라 콘텐츠가 인기가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이제 이용자가 한 30%, 36% 이상 증가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실적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실적도 예상치보다 상회할 거라고 기대감에 있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에 있었던 전문기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보다 하회를 하면서 주가의 하락을 좀 이끌었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로블록스가 이제 3분기 실적 예상치 하회하면서 주가가 17% 급등을 했었고 이제 일평균 이용자가 전년 대비 20% 증가하면서 펄어비스 또한 마찬가지로 게임 섹터에 좀 영향을 줬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 한번 볼게요. 외국인 수급을 좀 볼 건데.
자, 원래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네. 외국인 수급이 마이너스였었어요. 네, 그때 그래서 제가 게임 섹터 음. 계속 또 봐도 될까요? 지금 네. 다시 반등의 서막일까요? 여쭤봤을 네. 때는 이 게임 섹터보다 훨씬 좋은 섹터가 있는데 맞습니다. 왜 굳이 보느냐라고 해주셨거든요. 네. 상황이 바뀌었나요? 네, 지금은 이제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왔었고요. 이것도 좀 차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펄어비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펄어비스. 네. 자, 펄어비스 보면은 얘네도 마찬가지로 그냥 거의 그 하락 이후에 이렇게 보면은 그냥 큰 박스에서 좀 놀고 있습니다. 큰 박스에서 놀고 있고, 차트를 좀 크게 해서 보면은 큰 박스 상단에서 하락하고 나서 횡보 이후에 그러면서 한 번 더 하락한 모습인데, 네. 지난주에 이제 수급이 이제 외국인 수급이 바뀌면서 오늘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저점을 지속적으로 좀 높여가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보면 높여가고, 자, 높여가죠. 자, 근데 지금 현재 제가 보는 펄어비스는 네. 지금 이 40,050원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있던 고점이 직전 고점이 한 43,000원 됩니다. 네. 자, 이 라인을 만약에 돌파를 한다? 그럼 11선에도 한번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내일쯤에 만약에 주가가 빵 이렇게 튀더라도 이 11선이 43,000원에서 걸릴 겁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가 43,000원이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 저점을 무너지지 않는 선이라고 한다면 43,000원에서 저항받다가 재차 한 번 더 슈팅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슈팅의 기대값은 어디냐면 바로 기존에 썼던 매물대인 한 46,000원. 근데 여기도 돌파한다라고 하면 완전 줄었을 때 어디까지 열렸어요? 여러분들 6만 원까지 열려 있죠. 6만 원까지. 그렇기 때문에 6만 원까지는 좀 장기로 좀 봐야 되고요. 일단 43,000원을 당장 이번 주 안에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 네. 아마 46,000원까지는 아, 충분히 가고, 보수적으로 봐도 45,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지난주에도 공약을 해주셔서 수익을 내주셨던 종목이었는데요. 그때는 정말 단기적인 트레이딩 목적으로 데이 트레이딩을 해서 정말 놀라운 실력으로 수익을 챙겨다 주셨는데, 이 종목 조금 더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게임주 섹터에 관해서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궁금증 우리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흐름들 함께 살펴가 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그럼 이제 마지막 종목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에는 XM이었습니다. 마이너스 2%의 하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편입을 해주셨습니다. 시초가로 편입을 해주셨는데 지금 인공지능 관련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떤 이슈와 연관을 해서 보면 좋을까요? 이거 제가 진짜 시초가는 웬만하면 잘 안 들어가거든요. 네. 이거 시초가에 들어가서 저는 시작하자마자 수급이 확 들어와서 진짜 급등 나올 줄 알았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AI 관련주긴 하지만 얘네, 네. 그러니까 어제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이제 그 오픈 AI CEO가 이제 해임이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어제 미국 나사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해도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엑센 같은 경우를 왜 제가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로 대전을 갔냐면, 얘네 이제 고객사 파트너가 마이크로소프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작하자마자 수급이 이제 기하급 수저로 확 들어와서 확 올릴 줄 알았는데, 네. 아쉽게도 그냥 수급이 안 들어왔고, 왜 안 들어온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쪽에 이제 오늘 시장이 좀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급이 좀 분산됐다? 분산되다 보니까 엑센 쪽에서 수급이 좀 많이 안 쏠렸고요. 네. 좀 최근에 있었던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분기 때 적자였었던 기업이 이제 네. 2분기 때 이제 흑자로 전환을 했었고요. 이제 개인 같은 경우가 이제 수급은 좀 이제 한 달 동안 단기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고, 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외인 같은 경우가 한 달 동안 그래도 수급이 좀 들어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체크가 됐고요. 차트 좀 간단하게 네.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 오늘 시초가에 음봉을 좀 했는데 다행인 점은 그래도 아직 지지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밑에 20선하고 5일선하고 11선이 있고,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던 적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는 아마 내일 갈지 아니면 다음 주 또 월요일 날 갈지는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그럼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뜨거웠던 그 이슈 있잖아요. MS로 오픈AI 아버지가 이제 합류를 한다라는 네. 소식이 가장 뜨거웠는데, 네. 이 모멘텀을 이번 주든 다음 주든 받게 될 거다라고 봐주시는 걸까요? 저는 이 재료가 한 번에 끝난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전 저점을 지켜주는 선에서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네. 당장 내일 진입해도 해도 돼라고 한다면 아마 11선하고 21선 지켜준다면
된다면 진입하셔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번 주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이번 주의 순위 조금 더 높여볼 수 있는 그런 다짐과 뭐 응원 이런 거 한번 짧게 들어보고 맞춰보도록 할까요? 아, 응원이요? 네. 응원은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네. 지금 어쨌든 제가 마이너스긴 하지만 지금 4주 동안 해서 보면은 처음으로 이제 마이너스인데 아직 화요일이에요. 수목금 맞아요. 3거래일 남았습니다. 그 전에 엑셈하고 마찬가지 엘컴텍이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없고 펄어비스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올라갈 이 재료는 충분히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플러스로 양전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일단 멘토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지금 4주 동안 상위권의 순위를 가져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별표도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고요. 그런 만큼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이 종목들의 시세가 더 또 높여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좀 궁금하다. 주 후반에 멘토님께서 몇 등으로 마무리하는지 정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또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6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